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감소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4,000명대로 줄었고 도내에서도 8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5년째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가 이르면 내년 선박 블록 공장으로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선박 건조가 아닌 블록 생산 수준으로 고용 인력이 600명에서 800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광대와 군산대의 올해 정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져 사실상 미달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이 학교의 생존 전략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7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529명, 해외 유입 18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839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45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5,932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8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주 30명, 익산 16명, 김제 9명, 군산 8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자가격리자에서 발생했고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증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면서 도내 재택치료자는 439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 익산이 98명이고 군산은 53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62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6까지 떨어졌습니다. 5년째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가 이르면 내년에 선박 블록 공장으로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과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예전처럼 선박 건조가 아닌 블록 생산 수준이다 보니 지역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을 닫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이 없던 군산조선소가 선박 블록 공장으로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부터 이어진 조선업 회복세로 지난해 현대중공업 수주 물량은 60척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재가동을 놓고 군산시와 전북도, 현대중공업이 논의해온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군산조선소 180만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가량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조선블록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현대중공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준비기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한 25만 평 정도가 그런 기존에 블록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우리가 협약이 끝나면은 바로 그 장비나 공장을 다시 점검을 하고 하는 비용들도 자기들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산하는 문제는 지역에서 인력 양성을 해주고 물류비 지원 같은 예산도 꼭 안 끊기게 해주고 그래. 현대중공업이 블록 생산을 위한 인력 양성과 생산된 블록을 울산 등으로 옮기는 데 드는 물류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 생산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600명에서 800명 정도로 올해 정부 예산에 28억 원가량이 세워졌습니다. 다만 블록 조립에 필요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해외 인력을 양성해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문제가 제일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이 용접이나 이런 일을 할 지원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상당 부분 그 부분에 엄청난 인력이 지금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은 오는 20일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승인 여부가 마무리돼야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블록 조립으로는 선박 건조를 하던 80개의 협력업체와 5천 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박 블록 조립으로 윤곽이 나온 재가동 방안, 지역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자치단체와 현대중공업이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자동차 무선통신 장비 전장업체인 이시스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증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이시스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자동차 전기장치와 무선통신 장비 제조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스는 지난 2019년 새만금 산단 19,000여 제곱미터에 297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립하기로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증설은 609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16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시스의 증설 투자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필요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미래차 클러스터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식품 분야에서의 청년 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올해 청년 창업 지원 대상을 120개 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50개 팀을 선발해 시제품 제작비로 팀당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81개 팀이 식품 창업 전문 교육을 받은 후 10개 팀이 창업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44억 원, 고용 22명의 연계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강임준 시장의 사직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의 출마 입장은 단체장의 선거 영향에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4월 2일 이전인 3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선거는 선거법에 따라 다음 달 18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시가 상반기 5급 이하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군산시에 따르면 모두 110명에 대한 승진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5급 승진은 행정 9명과 시설 3명, 세무 1명, 보건 1명 등 모두 14명입니다. 6급은 38명, 7급 27명, 8급 29명은 직급 승진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초 관측한 2015년에 비해 45%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였고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일수는 지난해 29일을 기록해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시가 경유차의 환경 개선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합니다. 시는 매년 3월과 9월 연 2번 납부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군산시를 차량 사용 주소로 둔 경유차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원광대와 군산대 올해 정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추가 모집 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또다시 신입생 미달 사태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생존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시 모집 경쟁률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원광대. 2020년 4.1대 1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14대 1, 올해는 2.04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원광대는 정시 모집을 통해 신입생 1,250명을 선발하는데 2,524명이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추가 모집까지 거쳐 700명 이상이 미달되면서 총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홍역을 겪었던 상황.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전국을 돌며 신입생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쳤지만 올해도 신입생 정원 채우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정시 모집군마다 한 곳씩 모두 3차례 지원이 가능해 경쟁률이 평균 3대1이 되지 않으면 미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도 총장님부터 시작해갖고 입학처장님, 그 입학처 직원들 최선을 다해갖고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결국은 이 학생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잖아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 충원이 미달된다면 대학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이 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비전을 제시해가면서 어쨌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2020년 3.2대 1이었던 정시 모집 경쟁률은 지난해 1.64대 1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1.13대 1까지 하락했습니다. 올해 군산대는 858명을 정시로 선발하는데 971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신입생 200여 명이 미달된 데 이어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한 이후 새롭게 취임하게 될 신임 총장은 학교 경쟁력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국립대라고 마냥 안주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는 정시 모집 경쟁률 자체가 미달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국립대잖아. 미달 사태 자체가 2년 연속 계속 있게 되면 이건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다고 봐야 되는데 피를 깎는 도적 없이 갈수록 신입생 지원자가 줄고 있는 원광대와 군산대. 학령 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 지역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과 군산 등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합격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은 1,680명이 합격하고 20명이 불합격했습니다. 또 군산은 1,728명이 합격하고 10명이 불합격했습니다. 합격자에 대한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발표됩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정읍시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성 마약인 야바, 내정 등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알게 된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량이지만 마약 사범인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학연수차 입국한 A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3시쯤 군산의 한 상점에서 새 모임을 하며 성분이 불분명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취 시료를 보내 정확한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정읍 지역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 대응팀이 투입돼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이틀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오리 16,000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반경 1km 이내에는 다른 사육 농가가 없습니다. 익산 온수마을 주민들이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규중 온수마을 이장에 따르면 내일부터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앞에서 한 달간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온수마을 주민들은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을 더 이상 가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궁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은 민간 업체에서 2027년까지 운영하며 하루 평균 500톤 정도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산 푸들 집단 학대 치사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6일 마감된 가운데 청와대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20만 9천여 명이 동참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게시글은 푸들 19마리를 입양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불법 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형사사건 용의자로 오인한 무고한 시민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도 감찰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부산역에서 A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A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발버둥 치는 A씨에게 발길질하고 몸을 짓눌러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오히려 폭행을 정당화하는 모습마저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도내 외지 관광객 유입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문업체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빅데이터 분석 사업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객은 2,103만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6%가 줄었습니다. 특히 시군별로 보면 김제가 마이너스 81%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전주, 완주, 고창 순이었습니다. 반면 도내 관광지 가운데 내장산 국립공원과 옥정호, 변산 해수욕장은 외지 관광객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중등 영어학습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공모를 거쳐 도내 중고등학교 40곳을 선정해 학교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어 더딤 학생을 중심으로 국립국제교육원 제주영어교육센터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영어 캠프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독서 프로그램과 앱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연습, 온라인 콘텐츠 활용 학습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이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소고기와 사과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40% 늘릴 방침입니다. 시기도 지난해보다 앞당겨 설 전 3주 동안 역대 최대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의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성수기 사용 한도를 기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원광대학교 김도형 학생이 혈액관리본부 명예전당에 등록됐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김도형 학생은 누적 헌혈 횟수 103회를 기록하면서 혈액관리본부 명예전당에 등록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예전당 등록자는 4,480명입니다. 김도형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헌혈을 시작해 8년 만에 100회를 달성했습니다. 익산시가 각종 보건사업 평가에서 8개 기관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익산보건소는 오늘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건강증진개발원 등에서 실시한 각종 보건사업 평가에서 유공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8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분야는 보건지원 3개, 보건사업 5개 분야 등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과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은 전북도지사 주관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2021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288개 기관 중 90개 우수기관에 포함됐으며 우수기관 평균 83.29점보다 높은 93.55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점검은 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4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습니다. 익산시가 익산 장학숙 입사생 12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대상은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익산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입니다. 입사생 1인당 월 14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입사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익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익산시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또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한편 제8대 익산시의회는 3월에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까지만 열게 됩니다. 6월 지방선거로 인해 5월 하순에 열리는 1차 정례회는 제9대 시의회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이동 지역협의체와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한 태흥 한돈을 착한 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영생교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과 김 등이 담긴 3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 20상자를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기온은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5도에서 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